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그 성격이라는 게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기억을 잃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아주 서서히 뇌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그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고? 바로 성격의 변화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본 건 기억력보다 먼저 변하는 게 바로 성격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예전엔 다정했는데 요즘은 괜히 짜증이 많아지진 않았나요? 사람 만나기가 귀찮고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작은 일에도 자꾸 마음이 상하고 그 생각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세요? 이런 변화들, 그냥 나이 탓으로, 성격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여러분께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치매에 걸린 분들의 공통된 5가지 성격 특징과 그걸 실제로 되돌려서 뇌를 회복시킨 사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괜찮겠지. 그냥 성격일 뿐인데 하고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시는지 간단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몇 가지가 내 얘기 같은지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항목이라도 나 그런데 싶으면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예전보다 욱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예전엔 그냥 웃어넘기던 일인데 이상하게 요즘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 제대로 안 잡혀도 화가 나고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하고 이웃 소음에도 참기 힘들어지죠. 두 번째입니다. 남의 말보다 내 말이 맞다고 느껴지시나요? 괜히 얘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속으로 판단하게 되신 적 있으세요?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뇌의 유연성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예전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내가 맞는데 얘 저래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냥 나 혼자 있으면 되지, 뭘 굳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요, 이게요, 내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자극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끊기면 뇌의 길도 함께 닫히거든요. 뇌의 신경망이 사용하지 않는 전기불처럼 하나씩 꺼지는 겁니다. 경로당 가기 싫고, 친구 만나기 귀찮고, 전화 오면 부담스럽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드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는 조금씩 고립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거나 그 일 때문에 며칠을 끙끙 앓고 계신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신가요? 사소한 눈빛,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죠? 이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회로, 즉 뇌의 브레이크가 조금씩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잊었을 일들이 이제는 일주일 내내 마음에 걸리는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늘 과거 일이나 걱정거리에 매달려 있나요? 그때 그 말이 괜히 신경 쓰라. 내일은 어쩌지? 하면서 잠을 설치지는 않으세요? 돈은 충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드시죠?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면 이건 내가 미래를 설계하는 힘, 즉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회로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제 손가락 몇 개 세워지셨나요?
3개 이상이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에는 이미 작은 경고등이 켜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알아차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알아차렸다면 그건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런 성향이 치매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72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어요. 주변에서 늘 참 점잖으신 분이라는 말을 듣던 분이셨죠. 그런데 은퇴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불쾌하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도 저 사람들 예 저래 하며 벌컥 화를 내셨죠.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이 인사를 안 했다고 며칠을 끙끙 앓고 계시고 마트에서 직원이 불친절했다고 집에 와서도 화를 푸시지 못하셨어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함께 오셨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 내가 원래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변화였던 겁니다. MRI를 찍어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부위도 활동이 약해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아니에요. 이번엔 68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을 몇 해 전에 먼저 보내고 나서 집안일 말고는 예출이 거의 없으셨대요. 전화도 귀찮고 친구들 모임도 피하시고 누가 찾아오면 괜히 부담스럽다고 하셨죠. 자식들이 전화하면 괜찮아. 잘 있어. 이 한마디로 대화를 끝내시고 나들이 가자는 이웃의 권유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라며 거절하셨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하려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냉장고 문을 열고 그 하얀 거 뭐더라. 이렇게 입 안에서만 맴돈다고 하셨습니다. 김치 담그려고 마늘을 사러 갔는데 마트에서 마늘이란 단어가 안 떠올라서 한참을 매대 앞을 서성이셨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뇌가 덜 쓰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엔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이거였어. 난 이제 늙었으니 다 소용없어.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서 뭐 하겠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턱 막히더군요. 그분은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셨습니다. 식사도 대충, 텔레비전도 소리만 켜놓고 그냥 누워 계셨죠. 그분 말로는 몸이 피곤해서였다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지쳐 있던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도 똑같겠지 하는 생각에 일어나기가 싫고 밥을 먹어도 이렇게 먹어서 뭐하나 생각이 들고 자식들 전화가 와도 괜히 걱정만 끼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의 대화가 짧아졌대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변하겠어. 살아봤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경우. 그런데 이 생각이 뇌에게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그 어르신의 뇌 MRI를 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보다도 감정 조절 부위가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뇌의 다른 기능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뇌는 정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잡초예요. 매일 뽑지 않으면 금세 뒤덮이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잘 자라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3가지 성격 유형, 즉 분노형, 고립형, 그리고 비관형은 여러분, 이건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버드대와 이스콘신대의 공동 연구에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자주 겪는 사람, 다시 말해 화를 자주 내거나 늘 긴장 상태인 사람은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중심부 해마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해마의 용적이 건강한 사람보다 무려 10에서 2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수치예요. 뇌가 말 그대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를 낼 때마다 뇌의 기억 공장이 불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UCL 런던 대학교에서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려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연구에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즉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약 2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이시죠? 그 편함이 뇌에겐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신호인지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건 뇌에 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스스로 꺼버리는 행동입니다. 뇌의 신경망이 사용하지 않아 녹슬어가는 기계처럼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도쿠 연구팀의 보고도 있습니다. 평소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의 뇌를 촬영해 보니 그들의 해마 크기가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평균 10에서 15%나 줄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 비관적인 사고가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성격은 단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회로를 설계하는 아주 강력한 습관이라는 사실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분노는 뇌를 태우고, 고립은 뇌를 얼리고, 비관은 뇌를 말라붙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결국 뇌가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뇌가 질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굳어진 성격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게 아니라 뇌를 쓰는 방식을, 뇌의 사용 습관을 다시 훈련하는 겁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노형, 고립형, 비관형 이 세 가지 성격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고집부리던 분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뇌는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80살이 넘어도 새로 연결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해마도, 전두엽도 여전히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진짜 핵심은 성격이 아니라 뇌의 사용 습관을 되돌리는 법이에요. 이 부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그 변화를 만들어낸 한 어르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서 직접 따라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 그 루틴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낸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큰 희망이 될 겁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 사람들과의 모임은 다 거절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아침에 눈을 떠도 그냥 하루가 또 시작됐구나. 그뿐이에요. 목소리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빛도 흐릿했고, 그런데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였습니다. 내가 서서히 문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 어르신, 지금부터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대신 하루에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행동만 바꿔보세요.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칭찬 훈련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잘했어 하고 한마디 하기. 설거지를 끝냈으면 오늘은 이걸 해냈네. 밥을 차렸으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정말 작은 행동 하나하나마다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5분 동안 짧은 일기를 쓰셨습니다. 길게 쓸 필요도 없죠. 그냥 감사한 일세 가지만 적는 겁니다. 오늘 찌개가 맛있었다. 딸이 전화했다.
잠을 잘 잤다. 이렇게요. 처음엔 그마저도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예 하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뭘 쓸까 고민하는 재미가 생겼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 3개월이 지나 다시 인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어 인지 점수가 28점에서 34점으로 향상됐어요. 무려 6점이나 상승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약물 치료로도 힘든 엄청난 변화예요. 성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깨어난 겁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이젠 그 노트맨 위에 이렇게 적어 두셨대요. 오늘 하루도 괜찮았다. 내일은 더 괜찮을 거다. 내는 불씨입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긍정의 생각 하나가 그 꺼져가던 불씨에 다시 불을 붙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그 멸이 주변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성격 되돌리기 10초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단 10초면 됩니다. 단, 꾸준히 하면 내가 달라집니다. 먼저 화가 잦은 분들, 분노향입니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자꾸 치밀어 오를 때 있으시죠? 억누르지 마세요. 그럴 땐 다른 행동하지 마시고 바로 물을 한 모금 드세요. 그 물을 입안에 머금고 10초 동안 천천히 헹구듯이 머금고 계세요. 그 짧은 10초 동안 여러분의 격해졌던 호흡이 느려지고 생각에 붙었던 불이 잠시 꺼집니다. 이건 단순한 진정법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 뇌는 지금 이기 상황이 끝났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고 감정 회로가 안정되는 거죠. 분노는 불길입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건 그 불길 위에 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고립향입니다. 오늘은 꼭 목소리를 내보세요. 노래 한 곡이면 충분합니다. 창문 열고 흥얼거리셔도 되고 텔레비전 보며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노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최고의 호흡 운동이에요. 성대와 폐가 진동하면서 우리 몸의 안정신경인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그게 곧 마음을 안정시키고 뇌의 회로를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마트 계산원에게 수고 많으세요. 이웃에게 오늘 옷 예쁘시네요. 이 한마디가 뇌를 다시 사람 쪽으로 연결시킵니다. 대화는 뇌의 숨구멍입니다. 하루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뇌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 비관형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세요. 수첩이나 공책을 꺼내서 감사한 일을 3줄만 써보는 겁니다. 김치가 맛있게 익었다. 아픈 데 없이 하루를 보냈다. 화분에 꽃이 피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뇌 속의 행복 호르몬 다이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다이돌핀이 늘어나면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다음날의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감사는 뇌의 비타민입니다. 하루 3줄이면 여러분의 뇌를 덮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의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긍정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거창한 훈련이 아닙니다. 단 10초면 됩니다. 습관은 반복이 아니라 한 번의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의식적인 그 10초,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해보세요. 한 모금의 물, 한 곡의 노래, 3줄의 감사.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다시 밝히는 촛불씨가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루 15분만 걸으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 동네 마트까지도 괜찮습니다. 걷는 순간 발끝에서 올라온 진동이 척수를 타고 올라가 뇌까지 닿습니다. 피가 돌고 산소가 들어가고 뇌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신호를 받게 되죠.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약 40%나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 때문이 아니라 혈류가 뇌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훨씬 더 활발하게 연결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뇌가 바뀝니다. 걷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뇌에게 말을 거는 행위예요. 나 아직 움직일 수 있어. 나 아직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뇌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힘들면 오늘은 집 앞 한 바퀴만 도세요. 내일은 그 길 끝에 있는 나무까지 가보세요. 그리고 그 나무 앞에 서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왔다. 잘했다. 그게 바로 뇌의 긍정 회로를 여러분 스스로 다시 켜는 순간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들을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화를 자주 내는 성격은 그저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소중한 해마를 매 순간 불태우고 손상시키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끓는 물에 뇌세포를 담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그 고립감은 뇌의 회로를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뇌로 가는 영양분과 자극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셋째, 늘 비관하고 걱정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은 뇌의 회복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불빛을 여러분 스스로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화를 참을 수 없을 때 마시는 그 물 한 모금, 고립감이 느껴질 때 흥얼거리는 그 노래 한 곡, 그리고 잠들기 전 적어보는 그 감사 세 줄, 이 세 가지가 꺼져가던 여러분의 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기적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뇌는 늘 우리 안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써달라고, 나를 다시 연결해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80살이 넘어도 90살이 넘어도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긴 이야기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이거 정말 내 얘기다 싶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혹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꼭 이렇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물 한 잔으로 분노를 다스려 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부모님께 노래 한 곡씩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서로의 경험이 서로를 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뇌도 우리의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혹은 주변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배우자가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혹은 나이 들어서 그래 라는 말 뒤에 숨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의 경고 신호를 애써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이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 그 공유 한 번이 어쩌면 한 사람의 뇌를,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절망에서부터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 공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성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뇌의 사용 습관은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믿는 만큼 평생 성장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제가 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좋아요 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고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돈 안 드는 귀한 건강 비결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만년을, 여러분의 빛나는 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